오늘은 그 다음 토픽인 플로우 컨트롤이랑 커넥션 매니지먼트 얘기하고 커넥션 컨트롤은 간단히만 개념적인 부분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실제로 TCP 컨트롤에 대한 동작은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냥 다 마칠 것 같은데 저도 수요일날 샘플 문제 같은 거 할 거예요. 플로우 컨트롤이 무엇이냐? 이제 TCP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뽑으라고 하면 세 가지가 reliability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컨트롤인데 사실 플로우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동작 자체는 너무나 단순해서 직관적이어서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즉 플로우 컨트롤은 뭐냐? TCP라는 것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반장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면 얘가 샌드하고 리시버라고 봤을 때 각자 자기 자신의 각자 자기 자신이 보내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있으려면 받는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보내줘야겠죠. 이게 바로 플로우 컨트롤인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요. 자, TCP 연결이 한번 생성되면 결국에는 이 안에 이 내부에 뭐가 생성되는 거라고 그랬죠? TCP 연결. 버퍼 두 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샌드 버퍼 그다음에 리시브 이렇게 TCP 커넥션마다 이렇게 딱 버퍼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샌드 버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샌드 버퍼의 사실 양만큼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샌드 양만큼 준비하고 있는 거고 리시브 버퍼의 의미는 뭐냐면 순서에 맞지 않게 오는 데이터들 쭉 쌓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우선 데이터가 들어오면 사실은 리시브 버퍼에 가는 게 있다가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리드를 하듯이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켓 프로그래밍 해봤잖아요. 해봤죠? 데이터 어떻게 읽었냐면 리드를 읽었어. 그렇지. 리드가 뭐를 읽었어요? API 있었죠. 그걸 읽었지. 그렇죠. 결국에는 리드는 뭐든 간에 딱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딱 그걸 하면 소켓을 통해서 리드를 하면 이 소켓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이건 이제 TCP고 이 위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드를 하면 여기 있던 게 쭉 빨려가는 올라가는 거. 그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여기 이 윈도우 키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죠. 보낼 수 있는데 이만큼 그냥 쭉 보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리시브 버퍼에 실제로 지금 뭔가 빈 공간이 이만큼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거 보낼 의미 없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샌더가 보낼 때는 이 빈 공간만큼만 보내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리시버가 받을 수 있는 능력만큼 얘가 보내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그냥 말 그대로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즉 물기를 쫄쫄 보내는데 그 물의 양을 그 플로우의 그 크기를 이에 맞춰서 컨트롤해 주겠다. 이게 바로 플로우 컨트롤. 결국에는 실제로 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건 얘지만 이건 결국 누구에서 좌우받게 되는 거야? 리시버의 이 크기에서 좌우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리시버 드리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리시버의 요 크기만큼 샌더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리시버가 결국엔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샌더한테 알려줘야지. 즉 내가 지금 얼마만큼 빈 공간이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샌더가 이만큼 보내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항상 리포트 해줘야 되는데 이 얼마큼 여기 비하면 리포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담겨서 가냐면 TCP 세그먼트의 헤더 부분에 receive buffer size라는 필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10바이트 정보가 가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TCP 헤더의 필드 기억나죠? 거기에 receive buffer라는 필드가 있었다고. 이게 바로 이 용도야. 항상 내가 지금 얼마만큼 빈 공간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알려주니까 샌더는 그만큼만 딱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플로우 컨트롤. 그 플로우 컨트롤 항상 리시버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리시버입니다. 근데 봐봐, 양쪽에서 서로 세그먼트 막 보내고 난리 나는 거지, TCP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거, 여기서 가는 이제 TCP 세그먼트는 이거의 빈 공간의 크기를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리포트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지. 질문. 자, 플로우 컨트롤 얘기 다 했어. 이해 다해요. 정말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왜? 그 이유는 뭐야? 아니, 플로우 컨트롤하는 건 리시버의 빈 공간만큼 보내줘야 되는 게 핵심인데 리시버가 직접적으로 이걸 리포트 해주고 있으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정말 직관적이고 그냥 말그대로 단순한 거. 문제 해결이 너무 쉬워. 이게 끝이야. 그래서 보세요. TCP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 Reliable Data Transfer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컨트롤을 했는데 플로우 컨트롤에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됐어? 이상이 여기 막 서브챕터로 들어가 있지? 이거 들어가. 아주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너무나 단순해서 그렇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유언이 단순할 뿐이야. 왜냐면 리시버는 그냥 스프릿하게 PDB로 딱 줘버리니까 그만큼만 건데.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학생 이름 뭐죠? 김영준 학생이 지금 물어봤어. 플로우 컨트롤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보내는 양인지. 좋은 질문이네. 그럼 이렇게 질문해. 그럼 보내는 양이라는 의미와 보내는 속도라는 것은 어떤 차이이죠? 무슨 차이? 자, 보내는 양이라는 개념을 좀 접근해 볼게요. 보내는 양이라는 건 내가 한꺼번에 이만큼 보내는 거지. 근데 딱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만큼 계속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계속 많이 보낸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초로 계속 한 번 보내는 건 딱 순간인데 1초라는 어떤 쭉 타임 유닛을 가지고 계속 쭉 계속 많이 보내면 결국 그게 뭐야? 계속 보내는 양이 많은 건 뭐냐?
우리 속도를 어떻게 표시하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를 표시할 때 보통 뭐 bps 이런 거 10 메가 bps 또 이렇게 표시하지. 이게 속도죠. 데이터 보내는 속도. 10 메가 bps bits per second. 1초 동안 얼마 데이터를 보낼 거냐. 그렇지? 단위 시간당 내가 데이터를 얼마 보낼 거냐. 단위 시간당 내가 보내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뭐가 높은 거야? 단위 시간당 보내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뭐가 높아? 보내는 속도가 높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사이즈를 항상 크게 해서 계속 보내면 단위 시간 동안 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높은 거예요. 이 사이즈를 단위 시간당 이 사이즈를 계속 조금씩 해서 보내면 단위 시간당 보내는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보내는 속도가 작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게 너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내는 양을 계속 크게 하면 보내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씩 보내면 속도가 작은 거고 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러면 속도가 빠르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선 플로우 컨트롤 자체는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죠? 네. 방금 한 얘기가 그냥 여기 슬라이드 지나오는 다 얘기했어. 그냥 이렇게 저기 쓸데없는 나와 있는 결국에는 이 공간 계속 붙여줄게요. 플로우 컨트롤 얘기 다 했는데 마이너한 이슈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직관적이긴 한데 자. 지금 남아있는 공간을 리포트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가 뺏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결국 이게 읽는 속도랑도 또 연관이 있다. 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걸 안 읽고 있으면 여기 이제 쌓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뭔가 이게 안 읽던지 아니면 뭔가 이게 프로세서가 다른 일에서 막 뭔가 바빠가지고 여기 이제 쌓이기 시작했다고 쳐봐.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데 공간이 별로 없어. 뭐 10바이트 이렇게 막 갔다. 그러면 10바이트가 리포트 했으면 얘가 얼마만큼 줘야 돼? 샌더는 얘는 얼마만큼 줘야 돼? 그럼 10바이트 줘야 되지. 2바이트면 그렇지. 근데 이제 뭐 계속 안 읽는 건데 너무 딴 데 하나 바꿔가지고 이거 막 차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럼 몇 바이트야? 빈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몇 바이트 가야 돼? 0이지. 자, 그럼 빈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0으로 해가지고 0바이트에서 이제 리포트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0바이트 리포트 했으면 어떻게 돼? 쟤는 어떻게 돼? A. 그렇지, 멈춰야지. 보내면 안 되지. 빈 공간 없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 상황. 자,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예로 B라는 애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낼 데이터는 없는 애야. 그냥 재료부터 갖기만 한다 이라고 쳐봐. 애플리케이션 보낼 데이터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나가는 실제로 자기가 액티브하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리시브 버퍼 공간 0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A의 행동은 뭐냐면 가만히 멈춰야 되지. 보내면 안 되지.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돼? 리시브가 0이 자기가 생길 때까지 버퍼 잘 그래서 A의 행동은 0을 받았으니까 B가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그거 안 보내고 있는 거지. 근데 방금 얘기했지. 극단적인 경우가 B는 보낼 데이터가 없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그럼 얘는 어때? 가만히 있지. 언제까지? 저기서 뭔가 올 때까지. 근데 쟤는 지금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B에서 막 데이터를 읽었어. 그럼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지. 100이라는 거 생기지. 근데 그거를 얘가 알아 몰라? 모르지. 저기 빈 공간 생기는데 지금 모르겠다고. 왜? 무슨 0이라고 리포트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 이 상황이 지금 이해돼요? 상황이 이해되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해되는 사람 상황. 어떤 상황?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이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익스프리스하게 피드백이 가서 좀 직관적이긴 한데 이런 이제 코너 케이스가 있다고. 이런 코너 케이스를 이제 실제 TCP의 플로우 컨트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이 왔는데 그게 리시버가 0이었어.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얘 행동 어떻게 하냐면 그냥 꾹 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이제 방금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보내.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아이디야. 데이터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세그먼트의 데이터 부분은 없이 아니면 완전히 데이터 부분과 한 바이트 넣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는 거야. 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세그먼트라도 계속 찔러줘야지 뭐가 와. 이거 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데이터 실제 얘는 보낸 데이터가 많아도 이거를 보낸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냥 아주 데이터 조금만 다 집어넣어가지고 1바이트 집어넣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보내준다. 왜? 그래야지 여기 꽉 차있든 안 차있든 간에 얘가 이거에 대한 F를 보낼 거 아니야. 왜? F에 뭐가 담겨? 현재 상황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이게 왔는데 상대방이 0이래. 상대방 지금 리시버가 비공 하나도 없대. 0이래.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이 세그먼트라도 내가 주기적으로 쭉 찔러줘야 돼. 왜? 찔러줘야 상대방이 자기 상황을 지금 이거 F에다가 이 리시버에 담아봐. 이거 하잖아. 그래서 쭉 찔러주다가 언젠가는 이게 뭐 10으로 딱 이렇게 클릭해서 만다. 이해돼요? 상황이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리시버 상대방이 0일 때 액티브하고 이제 알아가는 거구나. 질문인데요. 네, 질문이요. 만약에 지금 버퍼가 영어로 F를 주잖아요. 네. 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서 네. 그 버퍼가 0이라고 보낸 다음에 네. 저기 안에 모든 데이터 다 가져왔어요. 네. 그럼 여기 0이 아니고 풀 버퍼인데 그렇지. 영어로 준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그 버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랑 저렇게 헤더를 이렇게 센터 쪽으로 보내주는 거랑 이게 시퀀스가 있는 건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 얘기가 지금 질문이 이해되나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이 공간 0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걸 보여주고 바로 직후에 딱 꺼내놨다고 쳐봐.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아주 상황이 좋아졌는데 얘는 0이라고 리포트 했으니까 방금 한 얘기 그대로야. 리포트 했으니까 얘는 지금 상대방 0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상대방이 0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0이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 0이라고 리포트 했으면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거라. 아무런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없다면. 이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0이라고 리포트 했어도 나는 그냥 그래도 아주 작지만 그냥 보낸다고. 계속 보낸다. 보내야지 얘가 쭉 보내야지 이럴 때는 어차피 X가 오니까 X에 나 이제 빈 공간 하나도 전부 다 빈 공간이라는 거. 이제 다 1000개의 공간이 생겼다. 리포트 될 거 아니야. 그런 용도예요. 이해됐어요? 네. 했던 얘기 또 한번. 이해되죠? 플로우 컨트롤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지금 문제 자체가 리시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리시버 공간을 알고 싶은 건데 리시버가 아주 친절하게 리포트 해주네. 그럼 게임 끝이지. 길게 얘기할 게 있나? 네. 그래요. 플로우 컨트롤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건 자체는 단순해. 왜냐하면 리시버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해요. 주말에도 공부하고 생각나죠. 나도 관계없어.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커넥션 매니지먼트.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양쪽에서 뭐 데이터를 막 주고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체는 실질적으로 이거라고. 양쪽에 버퍼 쪽에 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알면 되냐면 내가 보낸 데이터들의 나의 시퀀스도 내가 딱 알아낼 건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의 시퀀스 넘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트래킹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딱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리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할 수 있고 그렇지. 물론 뭐 타이머 같은 거 잡다기 많아야겠지. 핵심으로 이렇게 해요.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의 즉 TCP를 사용해서 뭐 리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포즈 뭐좀 하려면 내가 버퍼, 샌드워퍼, 리시워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시퀀스 넘버 결정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고 상대방 시퀀스 넘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와야 된다. 처음 이런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커넥션 매니지먼트 중에서 커넥션 에스태블리시먼트, 즉 커넥션을 만드는 그런 이제 동작 과정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보세요. 자, 이게 A, B, 얘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처음에 이제 TCP 커넥션을 이제 열자고 요청할까? 클라이언트겠죠. 서버는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TCP 커넥션을 열자고 요청을 할 거야. 그럼 실제 TCP 커넥션을 요청하는 그 동작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지. 데이터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있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TCP 커넥션 에스태블리시먼트. 또 다른 말로 TCP 3-way 핸드쉐이크라고 불러요. 이름이 왜 3-way 핸드쉐이크냐면 단순히 3번 왔다 갔다 할 거야. 보세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먼저 TCP 커넥션을 열고 싶다는 의사표시 표현을 해. 이게 바로 SYN 메시지는 SYN 세그먼트야. 이거는 그냥 컨트롤 세그먼트라고 보면 되는데 별게 아니야. 그냥 세그먼트, TCP 세그먼트인데 데이터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이 TCP 세그먼트 헤더 부분에 SYN이라는 한 비트짜리 필드가 있어요. 그 비트가 보통은 다 0인데 이때만 딱 1 세팅돼. 그러면 이제 이게 SYN 패킷인 거예요. SYN 패킷이라는 건 결국에는 너랑 TCP 커넥션을 연결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의 시퀀스 넘버, 첫 시퀀스 넘버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담긴 거야. 시퀀스, 내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 뭡니다. 자, 여러분이 TCP 세그먼트 헤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TCP 세그먼트 헤더 봅시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전에 우리 얘기할 때 설명 안 한 자잘한 한 비트짜리 필드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 이런 한 비트짜리 필드들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S라는 게 있죠. 요게 바로 SYN을 위한 한 비트짜리 플래그야. 요게 평소에 막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항상이지 이 0인데 그때 TCP 커넥션 열고자 하는 SYN 패킷에서만 이렇게 16 딱 세팅. 그러면은 서버가 이걸 받으면 지금 상대방이 나랑 지금 TCP 커넥션 열고자 하는구나라는 의사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SYN 패킷의 역할은 TCP 커넥션 열고 싶다는 의사표현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나의 시퀀스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서버는 딱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TCP 커넥션 열자 라는 의미로 피드백을 주는데 그게 바로 sinec예요. sinec는 역시 sin 그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의 시퀀스 한번 알려줘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Y가 뭐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이 당연히 이제 sin에 대한 ec였으니까 ec 밑 주의이고 sinec에서 sinec고 sinec의 의미로 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왔던 시퀀스 넘버에 그냥 1을 딱 더해서 보내주게 돼요. sinec. 그리고 이제 여기 끝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이 sinec에 대해서 또 한 번 ec를 한 번 더해줘. 근데 이 sinec에 대한 ec는 더 이상 sin 필드가 1이 아니에요. 이 이후부터는 sin 필드는 0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팩트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어요. 데이터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포함하든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TCP 커넥션을 열기 위해서는 즉 다른 말로 이러한 리소스를 딱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의 과정이 필요해요. sin, snec, ec. 그래서 세 번 이렇게 공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three-way handshake라고 불리고 three-way handshake라고 불리고 이 세 번 동작 과정이 딱 이루어진 이후에야 딱 이게 생성이 돼요. 이 세 번 동작이 이루어지면 딱 맞을 수 있겠지.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 이 연구 상대방한테 연결해서 그렇지. 요거 상대방부터 받아서 알지. 근데 이제 뭐 이 두 번 이렇게 요거 이렇게 갖다 요거만 가지고도 이제 왜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시리얼 핸드쉐이크로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투웨이 핸드쉐이크를 했다. 투웨이 핸드쉐이크를 했을 때 클라이언트 입장과 서버 입장을 봅시다.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야호 했는데 맞지? 그러니까 뭔가 됐구나 됐다.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야호 했는데 안 왔지. 서버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 이게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우선 지금 했는데 만약에 이후로 클라이언트가 아무 응답도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뭐 어태커였어. 그래서 그냥 툭 심패킹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작만 가지고 서버가 다 이런 걸 만든다고 쳐봐. 그러면은 공격하기 얼마나 쉽겠어? 그냥 클라이언트 그냥 서버에다가 할 때마다 이거 다 생기는 거지. 뭐 그런 보안적인 관점이 있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서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스리 핸드쉐이크를 쓰는데 지금 이게 TCP만 특수하게 스리 핸드쉐이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서로 뭔가 이제 교신을 할 때 스리웨이 핸드쉐이크로 많이 사용을 해. 여러분들 뭐 등산이나 뭐 암벽 공부할 때도 항상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석이에요. 왜? 처음 메시지를 발생시킨 사람은 라저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답을 들을 수 있는데, 받은 사람은 이렇게만 하면 투웨이면 확답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네. 세 번째 네. 돌아올 때까지 이 20원은 버퍼를 안 만들잖아요. 네. 버퍼를 안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동작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게 그 유명하고 중요한 TCP/3 핸드쉐이크인데 이해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넘어가야 될 건 이게 기본적인 TCP/3 핸드쉐이크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 세 번째 이 에크 요거는 실제로 여기서 나가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어요. PDF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TTP 우리 얘기할 때 그 이런 다이어그램이 기억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새김 좀 해봅시다. 우리 HTTP 얘기할 때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클라이언트고 여기 서버고, 제일 처음에 TCP,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컨트롤 메시지 한번 왔다 갔다 하겠죠? TCP 커넥션. 그래서 뭐가 이제 컨트롤 메시지가 한번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뭐 TCP와 관련된 거라고 했었고, 그 다음이 뭐였냐면 HTTP 리퀘스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이 HTTP 리스폰스였어요. 이 그림 기억나요? 기억나지? 바로 요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전에 있는 요 컨트롤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TCP CUA 핸드쉐이크의 신 패킷과 해크라고. 그리고 바로 이건 뭐야? 요 세 번째 요 에크인데 데이터가 같이 포함돼 나간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CUA 핸드쉐이크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시네크 에크. 이게 CUA 핸드쉐이크인데 마지막 에크에 데이터가 피드백이 된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네. 이게 좀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커넥션 에스테빌리시를 통해서 양쪽이 적은 자료들을 생성하고, 이 이후로는 상대방의 시퀀스 정보도 알고 내 시퀀스 정보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리라이블 엑스 트랜스퍼를 잘할 수 있는데, 쭉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다 보내겠죠. 보내고 나면 빨리 이제 시퀀션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내거 이거 했던 거를 다 자료 있을 수 있고 다 릴리즈 시켜야지 내가 유용해서 수 있잖아요. 릴리즈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TCP 커넥션을 클로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커넥션 클로즈인데, 뭐 이건 더 단순해. 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다 보냈어.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러니까 핀이라는 세그먼트를 보내. 이거는 또 별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뿐 아무것도 없이 여기 핀이라는 1비트짜리 플래그가 1인 거야. 1비트짜리 플래그 1인 거야. 핀 보내고 이거에 대한 에크 주고.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핀을 보냈다고 해서 서버도 이제 뭐 다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자기 자신이 하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있겠지. 그러니까 서버가 핀을 보낸 건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핀을 보낸 거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보낸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내가 보낸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계속 보내다가 다 보냈으면 이제 나도 핀을 보내면 이제 끝나는데, 보세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나는 이 핀을 보냈다는 얘기는 내가 보낸 데이터는 이제 다 보냈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데이터만 받고 이제 끝나면 이제 쭉 데이터 받다가 상대방으로 데이터를 다 보내려고 해서 핀이 왔어. 그럼 이제 진짜 끝이지. 진짜 끝이고 이 핀에 대한 에크 보내고 나한테 끝내고 이거 다 릴리즈 시키고 집에 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흥미롭게도 여기 뭐 타임도 웨이시라고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가 나 데이터 다 보내고 에크 받았고, 이제 서버로부터 네가 받을 때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고 핀이 와서 에크까지 보냈는데, 이 이후에도 이 자료 구조랑 내 TCP/O를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원래 상태 유지하면서 릴리즈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한동안 이 시간 한 30초 돼요. 몇 초
몇 초 후에. 몇 초 동안은 기다리는 얘기야. 왜? 항상 뭐 그렇지. 이제 이쪽 좀 시나리오 봐서 알겠지. 뭔가 코너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한쪽으로 와서는 나 보낼 데이터 다 보냈고, 에크 받아. 상대방도 보낼 데이터 다 받았어. 상대방도 보낼 데이터 이제 없대. 그러니까 에크까지 보냈으면 나중에 가면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지금 어떤 코너 케이스 때문에 저렇게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에크가 유실된다고 칩시다. 요 에크. 요 에크가 유실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 에크가 유실됐다.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땄는데 어떻게 해요? 서버에 행동. 핀 보냈는데 에크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에크가 안 왔어. 타임아웃 되니까 또 다시 보내지. 근데 타임아웃 되니까 다시 보냈는데 예를 들어 얘 철수했어 봐. 핀 계속 타임아웃, 핀 타임아웃, 핀 타임아웃, 핀 타임아웃.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대기해야 된다고. 대기해야 돼. 에크가 정말 확실히 갈 때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에크 갈 때까지라는 건 이 에크에 대한 에크가 안 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만 이게 갈 때는 거예요. 서버의 타임아웃 시간만큼 네? 서버의 타임아웃 시간만큼 네. 서버의 타임아웃 시간을 모르죠. 타임아웃 그 밸류는 각자 자기 자신이 측정하는 그때마다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널널하게 그냥 맞은 기대. 좋은 질문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타임아웃 밸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값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기 다 했고 이제 요거는 이제 TCP가 커넥션을 만들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다 보내서 커넥션 클로즈하는 그 일생을 그냥 뭐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면에서 표시해 놓은 건데 그냥 보면 쓱 보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에서 벗어나는 거가 없어요. C 패키지에서 만들고 자 역시 빨리 나가. 다음 시간에 확실히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늘 TCP 컨트롤을 자세한 이제 메커니즘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간략히 개념적으로 컨디션 컨트롤의 의미와 TCP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10분 안에 끝날 거야. TCP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Reliable Data Transfer, Flow Control, 컨디션 컨트롤을 했는데 Reliable Data Transfer는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됐어요. Flow Control은 우리가 오늘 아주 단시간 내에 동작을 봤어. 단순해. 결국 센더가 보내는 양, 센더가 보내는 속도는 자기 자신이 조절은 하지만 실제로 이건 누구의 지배받느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지배받는데 첫 번째 그 지배자는 얘였어. 두 번째 지배자는 누가 되냐면 얘랑 얘 사이에 실제로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라는 어떤 무형의 인프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즉 실제로 얘 샌딩 레이트는 자기 자신이 조절하지만 이거는 누구만큼 맞춰줘야 되는 게 합리적이냐면 받는 사람의 능력과 그 다음에 중간 전달자들의 능력에 맞춰서 이게 맞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실제로 이제 얘의 보낸 속도, 즉 보내는 양은 얘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지금 중간에 있는 왼쪽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게
상쪽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리시버의 한계, 능력치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능력치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리시버에 맞춰줘야 돼. 자, 리시버는 지금 예를 들어 10을 받을 수 있고 10만큼 받을 수 있고 내 쪽은 지금 20만큼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뭐에 맞춰줘야 돼? 얘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리시버는 10만큼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는 한꺼번에 5만큼 처리할 수 있어. 5만큼 지금 넘길 수 있어. 그럼 뭐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에 맞춰야 돼? 그렇지. 항상 샌더에 보내는 양, 보내는 속도는 이 둘 중에서 더 상태가 안 좋은 양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즉 각각의 상태가 어떤지, 이 중에 누가 더 상태가 나쁜지를 계속 트래킹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알맞은 속도를 맞춰서 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요 상태 우리가 알 수 있나? 이 리시버 상태 알 수 있어요? 있지. 정확하게 리시버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 수 있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네트워크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없냐가 사실 첫 번째 의문이야. 얘의 상태는 알 수 있어. 왜냐면 얘가 아주 직접적으로 피드백 해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얘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도 의문인데 왜 의문이냐면 얘는 구체적으로는 이게 딱 존재가 있으니까 얘가 국제적으로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한 애가 아니라 어떤 무형의 어떤 집합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실하지가 않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결론은 어쨌든 얘 둘을 상태를 알아서 그 중에 항상 상태가 나쁜 놈도 내가 맞춰주는 게 핵심인데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무슨 메커니즘? 플로우 컨트롤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얘 상태는 우리가 이제 컨제션 컨트롤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야 된다. 그게 바로 컨제션 컨트롤이 하는 일이야.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어떤지 알아내서 이 둘 중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지. 컨제션 컨트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개념적인 얘기만 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제 테크니컬한 거 떠나서 그냥 개념적으로 계속 컨제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결국에는 A와 B 사이에 데이터의 전송인데 그 중간에 이런 어떤 무형의 더 큰 의미로 뭐 인터넷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네트워크라는 거가 누구 거예요? 김영준이야? 김영준 건가? 아니지. 이게 누구 거지? 이거 주인 있어? 주인 없어. 이거 퍼블릭 인터넷이죠. 공공이야, 공명. 우리 도로랑 똑같아. 차도. 이거 주인 있는 게 아니지? 다 차 달리죠? 그런 거 똑같다고. 자, 이런 공용 리소스에 많은 컴퓨터들이 붙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공용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죠. 각자에 붙었어. 근데 이 각자는 각각 개별적인 독립적인 개체죠.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 보내는 속도 우리 마음이지. 자, 보내는 속도 우리 마음. 그럼 각자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뭐냐? 보내는 데이터 속도가 빠르기를 원해, 느리기를 원해. 빠르게 원하지. 그럼 매 순간마다 보내는 양이 많게 원하죠. 그게 인간의 그냥 본성이고. 자, 모든 사람들은 많이 쏟아붓기를 원해, 여기다가. 왜냐면 그래야지 빨리 보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데이터 속도를 높여. 왜? 그게 보내는 양이 많아져서 내가 더 많이 빨리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내비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낸다. 근데 이거는 공용이고, 그러니까
뭐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많이 보내지. 그럼 사람들이 내 비디오 많이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 아니 뻔한 입장 막히잖아. 그것도 생각해봐요. 많이 나오면 어때? 막히지. 꽉 막힌다고. 자, 그럼 꽉 막히는데 방금 했던 얘기를 그냥 되새김질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할 뿐이고 데이터의 레이트를 높일 뿐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좀 막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두면 막혀.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비두면 막힌다고. 그럼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데이터 레이트 높여야 되나? 그러니까 막히면 더 많이 부어야 돼? 더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부으면 더 막히지. 그러면 이 막힌다는 의미가 과연 TCP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자, 막혔을 때 더 많이 부으면 혹은 길이 막혔을 때 차가 더 많이 나오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건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TCP 관점에서 보면 막혔을 때 더 막힌 것 자체만으로 TCP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TCP는 이 네트워크가 막히려면 더 네트워크를 악화시킬 수 있게 행동을 해요. 왜일까? 네트워크가 막혔다. 그러면 자 네트워크가 막혔어. 그럼 패킷이 잘 가 안 가? 안 가지. 그럼 예를 들면 가다 다 떨어지지. 그럼 TCP는 어떻게 행동해? 패킷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 다시 재전송하지. 그러면 얘가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10MB/였다. 이거 막혀있으면 잘 안 가지. 그럼 얘 재전송하지. 재전송이랑 같은 데이터 두 번 보내는 거지. 재전송 한 번만 이게 더블 되니까 터지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내는 데이터 양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거야. 재전송. 실제 재전송 없었으면 그냥 10MB라는 데이터만 네트워크에 흘러갔을 텐데 막혀있으니까 재전송한다고 더 악화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더 막히지. 그래서 TCP란 거는 네트워크가 막히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트워크가 막히면 TCP는 그냥 콜랩스 되는 거예요. 재전송하기 때문에 망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TCP가 제대로 이게 성공적으로 하려면 네트워크가 막히면 안 돼. 그러니까 TCP의 목적 중에 TCP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막히지 않게 해야 돼. 네트워크 막히면 망하지. 더 악화되지. 재전송한다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TCP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많이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안 막히게 나는 이걸 만들어야 돼. 자, 네트워크가 막힐 것 같아. 그럼 나 데이터 레이트를 줄여야 된다. 누굴 위해서? 데이터 보내는 속도를 줄여야 돼. 누굴 위해서요? 다 자신을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트를 줄이고 그게 크게 보니까 서로를 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CP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각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되 굉장히 서로를 양보하고자 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보내는 속도를 줄여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사니까. 물론 이 와중에 UDP 같은 무업자도 있겠지. 걔네들 어떻게 해? 그냥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막 쏟아붓는 거야. 근데 그 대신 걔네들은 릴라이빌리티가 없으니까 살길 찾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TCP는 이 네트워크가 막히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뭔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보내는 양을 줄이고 네트워크 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자기 자신이 보내는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TCP의 컨센서스 컨트롤 메커니즘의 핵심인데 이해되죠? 근데 방금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정말 개념적인 얘기였어. 왜? 그럼 과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데이터를 낮춘다고 했고 네트워크 상황이 뭐 좋아지면 높인다고 했는데 그럼 네트워크 상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테크니컬하게 하는 얘기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말했던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가 익스플릿하게 피드백을 주니까 뭔가 알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네트워크 상황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뭔가 내가 이 정보가 있어야지 내가 판단을 할 텐데 그 정보를 누가 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디시전인데 우선 뭐 이 얘기는 다 했던 얘기예요. 버퍼 어쩌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누가 정보를 줄 거냐에 대해서. 이 방식과 이 방식인데, 자, 네트워크 어시스티드 컨디션 컨트롤이 무슨 얘기냐면, 이 네트워크에서 나한테 이러한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네트워크는 이 안에 라우터도 있겠죠? 라우터들이 현재 자신의 뭐 큐에 들어있는 상황 같은 거나 뭐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없으니까 내가 데이터를 조절하겠다. 그게 정말 뭐 천국 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프로포저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저거. 왜냐? 지금 라우터들 지금 그런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빠른 라인 스피드 이거 포워딩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못한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정보를 나한테 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포즈일 뿐이고 실제 현재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방식은 이 첫 번째 방식 end-to-end 컨디션 컨트롤인데 여기엔 end, to-end 우리는 저기 가운데 코어에 있는 게 아니라 엣지 즉 각 양쪽 end에 있죠? end-to-end 얘네들이 그냥 이 안에 내부 상황을 유추해서 알아서 이거 해봐라 이 얘기야. 우리는 아무 정보도 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특히 전선으로 바쁘니까 우리 내부의 상황을 각자가 알아서 유출해서 안 좋은 것 같으면 줄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유출해요. 근데 너무 무책임하잖아.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유출해?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방금 계속 얘기한 TCP 세그먼트 계속 왔다 갔다 TCP 세그먼트 가면 에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그먼트 쭉 보내는데 TCP 동작대로 하면 세그먼트 보내면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에코가 와야 되죠. 에코가 와야 되는데 에크가 느리게 온다든지 아니면 에크가 안 온다. 그럼 뭐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TCP의 에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가지고 네트워크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을 현재 TCP에서 컨디션 컨트롤에서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써야겠어요. 아주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게 유추는 가능하지만 아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걸 공정하게 다시 결국에는 전송하는 속도, 전송량을 조절하는 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샌드버퍼고 실제로 이 샌드버퍼가 예를 들면 뭐 한꺼번에 1000개 세그먼트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에서 안에서 윈도우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트워크 상황이 아닐까. 지금 피드백이 잘 안 나온다. 막 패키지 켜낸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 줄어들고 피드백이 잘하는데 네트워크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스탠딩 AH가 나가는 윈도우 사이즈 조절되고. 자, 여러분들 보면 뭐 영화 다운받을 때 아니면 파일 주고받을 때 전원 속도 나오지. 계속 변하죠. 그거 바로 이거야. 계속 피드백, TCP 피드백 계속 받아가지고 그 유추해가지고 그 계속 조절하는 거야. 결국엔 컨디션 컨트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야. 알겠어? 자, 질문. 네, 수고했습니다.